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 얘기는 자, 일단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고 당연히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 중심 안에 어떻게 간격을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둘게. 요 원 안에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거랑 또 하나, 이번에는 이 원의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한번 원을 한번 그려볼게. 아니,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으로만 봐도 우리는 이 원하고 안에 그린 사각형하고 바깥쪽에 그린 사각형의 크기가 비교가 될 건데, 얘를 한번 숫자를 이용해서 진짜 넓이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 반지름이 5인 원이라 했잖아. 요 반지름이 5가 되는 이 원을 기준으로 이 원은요, 원의 넓이는 자, 안에 그린 여기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클 거고요. 그치? 그리고 이 바깥쪽에 그린 요 정사각형 보다는 어떻게 될 거야? 작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림 그리느라 지금 화면을 계속 못 봤어. 이렇게 있어요. 그거보다 작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정사각형 보통 넓이 구할 때 뭐 돼?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얘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몰라요. 대신에 안에 요 지름이랑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정사각형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지름이 아니고 대각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대각선이 나오는 거는 어떤 도형? 마름모에서 넓이 구하는 거로 볼 수 있으니까 이 한 대각선 전체 길이가 10 곱하기 10 나누기 2가 안쪽에 그려진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 계산해주면 몇이 나와요? 50이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요, 이거는 여기 마찬가지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이 큰 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지름이 10이니까 10. 여기도 마찬가지 10. 그러면은 10 곱하기 10, 즉 몇이야? 100보다는 작다. 아, 원의 넓이가 5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다라는 걸로 우리는 어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어림할 수 있는데 매번 이렇게 어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요 정확한 이 원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수치화해서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제로 원의 넓이를 한번 직접적으로 구해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공식을 먼저 알려주지 않고 원의 넓이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내가 여기서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의 넓이를 그릴 건데 조금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를 그릴 건데 이렇게 생긴 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릴게. 이렇게 마찬가지 그려볼게요.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릴 거고, 그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중심을 지나는 요 지름, 그 다음에 요 지름, 얘를 한번 찍어 놓을 거야. 요거 지름의 길이 몇인지 몰라요. 아직. 그냥 이렇게 간격을 한번 예쁘게 찍어 볼게.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어 볼 거고요.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 내가 3등분을 할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한번 그어볼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똑같은 간격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세 개. 이쪽도 마찬가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서 한번 원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중심하고 지금 간격을 표시한 얘네들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 이렇게. 여기도 하나씩. 니네 보고서는 이따가 쓸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 이렇게 똑같은 등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도 파란색으로 해볼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됐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게.
그럼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렸는데 얘를 왜 나눴냐 했더니 지금 여기는 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얘를 중심으로 이쪽이랑 이쪽에 있는 각각의 반원이 생기죠. 그죠? 그럼 걔네들을 내가 이거를 실제로 하나씩을 다 잘라가지고 요런 부채꼴의 모양이 모두 몇 개가 되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 8개,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된단 말이야. 그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다 자른 다음에 엇갈려서 붙여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선생님 미리 그려놨거든요. 요런 모양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붙였냐?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위에 있는 요 하얀색 부분, 요 하얀색 부분을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한 조각이 여기로 왔어요. 알겠지? 그리고 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에 있는 요 조각을, 얘 부분을 여기다 붙인 거야. 이렇게 엇갈려서. 알겠죠? 한 두 바퀴만 더 돌아볼게.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그린 요 조각을 위에다 붙인 거고. 그치? 그리고 그 밑에는 요 조각을 어차피 지금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니까 엮어서 엇갈려서 붙이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됐어? 한 번 더 갈게요. 그 다음 나오는 요 조각을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요 조각들을 이렇게 붙일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고, 파란색.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여기 조각을요. 이렇게. 애들을 계속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봐. 내가 지금 이 전체 원을요, 위에를 8등분, 밑에를 8등분해서 붙였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보이는 곡선들이 어떻게 보이겠어? 점점 직선으로 보여지겠죠. 그치? 점점점 잘게 자르면은.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얘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에 가까워지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이 조각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 이 조각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지금 위쪽이랑 아래쪽에 각각의 지금 여기 부분이야. 이 원주의 일부분을 따로따로 그렸는데 뭘 유도할 거냐면요. 위에 있는 부분이 지금 하얀색 부분이거든요. 하얀색, 파란색.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그리고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이렇게 엇갈려서 붙였으면은 결국에는 여기, 이 길이. 즉, 이 길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전체 원주의 뭐가 되는 건데? 원주의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를 엄청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줘 볼게. 요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가 원주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여기 길이는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가 뭔데? 여기랑 여기에서 붙인 거, 이 길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길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 그럼 결국에는 저기 있는 조각이랑 저기 있는 조각을 엇갈려서 붙인 이게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체 뭐가 된다고? 원의 넓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정확한 원의 넓이가 이것들을 조각 붙여서 만들었더니 이런 모양이 되고 조금 더 잘게 자르면 얘가 곡선이 아닌 직선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원의 넓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의 길이 원주의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된다는 얘기? 반지름으로 일단 공식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원주의 2분의 1을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 그럼 원주의 2분의 1이란 얘기는 얘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원주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요 원주 대신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얘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통일하기 위해서 곱하기 2분의 1을 얘들아 다른 말로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했지? 그리고 곱하기 반지름.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쓰자 얘들아. 이렇게 되고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이거 잘 봐봐 이제. 여기에서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다시 뭘까요?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반지름이 되는 거지. 반지름. 그럼 순서대로 쓰면은 반지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반지름으로 표현됐고요. 그럼 여기에서 원주율 그대로 쓴 거고, 그럼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반지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통일감을 위해서 써주면은 결국에는 반지름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뭐가 되는 건다?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는 게 공식으로 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백지 테스트 볼 때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요 파트 그림, 정확하게 그림을 표현해서 한 줄 한 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거 중요할 거고, 일단 마지막에 외워야 될 공식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원의 넓이가 이렇게 공식으로 증명된다라는 것까지 그림으로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요거를 잘 이용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됐고, 칠판을 잠깐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게. 자, 요거를 지워볼게요. 이제 지워서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 또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모델 반지름이 9cm인 원의 넓이가 뭐니?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 줄게. 원주율은 몇이다? 3.14이다 라는 조건이 줄 거예요. 알겠지?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그럼 지난 시간에 한 번만 더, 일단 요거 먼저 풀어볼게. 그럼 반지름이 9인 원이야. 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럼 반지름이 9란 얘기, 그 원의 넓이는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방금 전에 풀었던 거, 반지름 곱하기 3.14가 요 원의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고요. 계산해보면은 몇일까요?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잘 봐. 얘들아 정리해줄게. 자, 원의 넓이는 지금 뭐야?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 필요하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바뀌었어. 원주 구하래. 갑자기 원주는 뭘까요? 라는 물어보는 질문에 원주는 뭐가 필요한 거지? 지름이 필요했거든요. 지름. 그리고 원주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원의 둘레, 요 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선의 길이가, 즉 곡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원의 넓이는 안에 있는 면적. 그치? 원주는 여기 바깥쪽에 있는 요거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즉, 원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이 필요한 거고, 원주가 구할 때는 전체 지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네들의 지름 곱하기 몇이야? 3.14를 계산해서 원주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의 넓이랑 원주랑 이제 문제가 같이 나올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지? 요거 하나 잡아두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세 번째 거 예를 들어서까지 문제를 풀었고, 자 이제 네 번째는 원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어떤 원이냐면은 그냥 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의 넓이를 한번 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먼저 몇 개만 소개를 해줄게. 나중에 뒤에 개념 다지기 문제에서 그리고 유형 다지기 문제에서 원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문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림 먼저 예쁘게 그리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당연히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중심이 이렇게 있고 요 바깥쪽에 요거랑 이렇게 이걸 접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이게 접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 됐지? 자, 이 원의 반지름을 내가 뭘로 줄 거냐면 맞춰봐. 뭘로 줄 것 같아? 5로 줄게요. 5cm가 되는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바깥쪽에 이 원에 접하게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어디 넓이를 구하라, 요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자, 얘는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길 얘기하는 거지. 요 면적 전체 거기에서 누굴 빼주면 돼? 원의 넓이를 빼주면은 요 초록색의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 이 길이가 몇이야? 반지름이 5, 지름은 몇? 10cm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도 10, 여기도 10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 반지름 몇에 해당되는? 5에 해당되는. 넓이 구할 때는 반지름 필요하라 했어. 5 곱하기 말 없으면은 3.14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계산한 결과 10 곱하기 10은 100이겠고요. 빼기 5 곱하기 5는 5 곱하기 5 3.14는 78.5 맞을 거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한 결과 21.5 제곱센티미터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잘 봐요. 넓이는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얘가 10 곱하기 10이야. 10cm 곱하기 10cm니까 얘랑 곱하면은 10 곱하기 10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길이 반지름의 길이도 5cm가 되기 때문에 78 여기까지 곱해서 제곱센티미터가 되므로 얘랑 계산 결과 마찬가지 단위가 제곱센티미터로 된다라는 거. 아, 넓이의 단위는 센티미터를 2번 곱하기 때문에 단위도 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네 번째, 여러 가지 원의 넓이 중에 기본적인 거 하나 했고, 2개만 더 해볼게요. 2개만.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어요. 뒤에 나올 거야, 얘들아. 자, 그림을 한번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그 다음에 반원이야.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여기 있어요. 알겠지? 그럼 중심이 여기 있고, 다시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또 요렇게 원이 있어. 네, 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요렇게 원이 있어요. 요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제 색칠한 부분이 여기가 색칠한 부분이야. 어디냐면은 여기가 색칠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질문이고요. 길이는 요 길이를 뭐로 줄 거냐면은 4cm로 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잘 생각해봐봐. 중심이 맨 처음에 여기 있었어. 이 중심은 이렇게 생긴, 즉 반지름 4, 다시 얘기해서 지름 8에 해당되는 전체 원의 넓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있을 거거든요. 얘는 뭐가 되는 건데? 지름 4 또는 반지름 2에 해당되는 이만한 원의 반원이 되는 거야. 이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마찬가지고요. 그 얘는 넓이를 구할 건데, 잘 생각해 봐봐, 얘들아. 지금 봐봐요. 이 부분에 색칠한 부분이 얘가 여기 색칠한 부분하고 같지 않을까요?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이 이거를 이쪽으로 쏙 집어넣어. 여기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결국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요, 지름 몇이야? 8에 해당되는 이 반원 전체가 색칠되는 형태로 간단 말이지. 어디?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 4에 해당되는 반원의 넓이가 여기 맨 처음에 색칠된 초록색 부분 넓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C가 어떻게 써줄까요? 반지름 4 곱하기 4. 원의 넓이 구할 때는 반지름 필요하다고 했고, 3.14에서 반원이니까 나누기 2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죠. 계산해주면은 몇일까요? 얘는요, 25.12 여전히 제곱 센티미터랍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변형되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도 한번 가져가 볼게. 자, 이렇게 있어요. 얘는 조금 그리는 순서부터 한번 잘 생각해봐봐. 선생님 니네 잘 생각할 수 있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림 그려볼게. 정사각형이야. 그치? 그렇게 보이나? 정사각형 조금만 더. 이게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으면은 6으로 가지고 왔어요. 6cm. 여기도 마찬가지 6cm인 정사각형에서 한번 가보자. 자, 중심이 여기 있고요. 지름이 6에 해당되는 이렇게 반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이번엔 중심이 여기 있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반원을 그렸어요.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색칠했냐면은 여기도 초록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 요 부분. 여기하고 이쪽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여기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그럼 얘도 한번 볼게. 지금 아까 그림 뭐라 그랬어? 얘 지름 6에 해당되는 반원이라고 그랬고, 그죠? 이 지름 6에 해당되는 반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잘 봐봐. 여기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중심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그지? 만나서 여기 부분하고, 오케이? 여기 부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내가 그림을 한번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원래 대각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거기 일부분 이렇게 한번 찢어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찢은 거야. 여기는 한번 쭉 연결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 여기에서 여기, 요 위쪽에 요 노란색 부분이 쏙 일로 들어갈 거고요. 맞지? 그러면은 나머지 요 밑에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은 여기로 들어가서,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원래 색칠된 부분이 하나는 일로 들어가고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디 부분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야? 얘를 봤더니 얘는 이렇게, 이렇게. 뭐야? 한 변의 길이 6, 이렇게. 여기가 6, 여기가 6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바뀐다는 얘기야. 오, 아까 맨 처음에 색칠됐던 초록색 부분이 쏙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부분의 넓이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 여기가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이 그냥 6 곱하기 6 나누기 2 몇이다? 18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이지만 처음에 봤었을 때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넓이를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넓이 구하는 거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몇 개의 샘플로 보여줬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단원 원의 넓이의 부분까지 원의 둘레와 넓이의 단원이 일단 개념 완성, 개념 정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는 자, 원주. 다시 얘기해서 원의 둘레.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원주는 원이 이렇게 쓰면 지금 노란색 그리는 선생님 요 길이가 원주란 얘기죠. 걔는 어떻게 구해? 얘는 지름 곱하기 뭐다? 원주 유리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중간에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는지 유도하는 과정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원의 넓이는 중심 이렇게 있었어. 여기 전체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뭐다? 원주율이다. 이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원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 지름이 필요하고요. 원의 넓이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세팅을 해놓고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됐지? 이따가 이제 개념 다지기랑 그 다음에 유형 다지기 문제가 각각 들어갈 텐데 오늘은 넓이를 배웠지만 앞서서 배운 원주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이제 막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수학은 무슨 과목? 위계 과목이에요. 전에 배웠던 거를 같이 접목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배운 거 따로, 오늘 배운 거 따로가 아니고 전에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지난 거 복습하시고요. 꼭 복습하면서 오늘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개념 다지기 영상에서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